2016년 코리아 혁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요약한다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서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같은 국민의 그러한 어떤 그 탄핵에 대한 열망으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234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는데 거기에는 더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비박계에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별 이변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으로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수정 역할을 했던 친박계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폐족시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친박들입니다. 물론 거기에 비박까지 포함해서 새누리당 모두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지만 그 정치적 유산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는 친박 세력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폐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역시 비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촛불 집회가 이루어질 때 했던 말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라도 비박을 끌어들여서 탄핵 정국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친박과 비박을 갈라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친박을 완전히 거세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 한겨레가 최순실 씨 비선 실세란 것을 폭로하게 되고 거기에 미래재단과 K스포츠가 관련됐다는 걸 폭로했죠. 그리고 나서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패블리 PC를 발견함으로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게이트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같은 국민들이 매 주말마다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명했고 그래서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투표에 있어서 친박의 정우택 후보가 비박의 나경원 의원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박에서는 원내대표를 장악함으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과 그 비상대책위원들을 장악함으로 당권을 명실공히 쥐겠죠. 그러나 이것은 실은 친박이 패족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완전히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 형사재판을 받아서 구치소에 갇히게 된과 동시에 친박 어느 누구도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1년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은 이후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러한 한마디로 군부 독재자 친재벌 세력 그리고 특별히 영남 패권 세력의 상징인 박근혜가 몰락함으로 함께 수정 역할을 했던 친박 세력도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이 이렇듯 원내대표를 장악하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신들이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생명을 얻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이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비박이 친박에서 나오게 되면 한국 정치는 크게 보면 친박 그리고 비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제3지대 거기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온 이재호, 정의와 그리고 남경필 그리고 예전에 한나라당에서 나온 손학규까지 해서 그런 어떤 세력이 뭉칠 것이고 국민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더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정의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좌파와 우파가 경쟁하는 단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밀어붙여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극절화갈 수 있는 통진당이 해산되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극우의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수적인 친박들 점점 소멸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비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 그 다음에 국민의 당, 그리고 더민주, 그 다음에 정의당 이렇게 해서 이 정당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그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니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해방 70년 만에 비로소 한국에서 이제 상호 경쟁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에는 이 남북 관계 때문에 좌우 대립 때문에 적대적 공생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민중들이 뒤집어 엎었지만 결국은 남북 관계와 이 좌우 대립 때문에 적대적 공생 관계가 이루어졌고 특히 박정희 이후로는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의 패권 세력과 이것을 저항하는 호남의 저항 세력.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2010년을 접어들면서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패권 세력과 그에 저항하는 야당 세력이 결집하는 형태가 됐지만 이것 또한 적대적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진당 극자 세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으로 하는 친박 세력이 물러나게 되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급속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이 비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나 국민의당이나 더민주나 그리고 정의당까지 이제는 합리적 토론과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형태로 국회에서 정치의 장이 열리고 그거를 이제 행정부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을 고리로 해서라도 비박을 탄핵 정부에 끌어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는데 비박의 협조가 절대적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친박을 비박으로부터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친박을 완전히 역사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이 탄핵함으로 말미암아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고 친박이 스스로 욕심을 부리다가 비박과 갈라짐으로 자멸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제 비박과 국민의당, 더민주, 정의당 가운데 어떤 당이 그리고 어떤 후보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것인가 이제 선택하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